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풀이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의미가 없다고? 딱 하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40점 받았네. 아, 프로볼 한 20분 줬는데. 자, 풀어본 게 있을 테니까 답은 좀 맞춰볼게요. 아니면 차례차례 하나씩 갈까? 그냥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하나씩 갈까요? 네. 7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71번. 자, 71번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참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본 것 같아. 뭐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미팅보다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아까도 내가 너희한테 뭐 힌트를 주긴 했지만 고래가 의사소통 시에 소리의 속력이 가장 느린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려가기 전까지는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희들 뭐 영상자료 이런 거 봐서 알겠지만 언제든지 대화합니다. 고래들 깊이에 상관없이 대화는 언제든지 뭐 서로 음파를 쏴가지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차가 난 점은 뭐냐면 저 그 지점 즉 수면 1km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소리의 속력이 가장 느린 곳이 이제 저곳이니까 저 지점에서 이 음파를 쐈을 때 먼 곳까지 소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유추를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떠냐? 다른 의도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그 의사소통이 잘 된다 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먼 곳까지 소리가 전달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냐 안 맞냐? 실제로 음파를 보면요 그 영도 이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수면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되냐면 1408m/s 정도 된답니다. 영도에서는. 근데 이제 이 물의 온도가 한 25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1480m/s 정도까지 온도가 이렇게 온도에 따라 소리의 전파 속도가 이제 실제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너희들 잘 생각해봐. 소리의 속도 차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었지? 소리의 속도 차로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뭐였더라? 바로 굴절 현상입니다. 굴절. 맞냐 안 맞냐? 굴절 현상의 굴절. 소리의 속도 차로 우리가 항상 받아들였던 게 굴절율이라고 하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거야? 굴절율이라는 것도 이거 수식이 어떻게 되냐? V분의 C라 그래가지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그지? 매질 내에서의 빛의 속도의 B값이 굴절율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대략 한 30만 km/s 정도 되지 않냐? 가장 빠르잖아, 그지? 굉장히 큰 값이라고 이거는. 이런 가장 큰 값에서 이보다는 항상 작은 값으로 나눈 값이 굴절율이야. 그래서 굴절율은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1보다는 크게 나온다. 단 이 굴절율이 크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야? 두 매질 간의 속도 차가 크다. 상대 굴절율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 굴절율도 N12 이렇게 하는 게 뭐였냐면 N5분의 N2라 그래가지고 굴절율의 B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굴절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다 뭐냐면 속도차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리의 속력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현상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굴절로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제반 사항을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했으니까 그래프 두 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 깊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소리의 이렇게 속도가 이게 떨어져. 그지? 어디까지? 한 1km 지점까지 소리 속도가 떨어진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뭘로 설명하면 될까? 이게 소리가 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어? 얘기해봐. 온도. 그렇지. 옆에 그래프 딱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기체에서의 이게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매질 내에서 탄성파가 이렇게 진동을 해서 전파될 땐 그 매질의 온도가 얼마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왜 전달 속도가 빠른 거야? 이게 중요하거든. 온도가 높아지는데 왜 전달 속도가 빨라지냐? 방해하는 입자가 줄어서 에? 분자인 그렇지. 승훈이처럼 생각을 해야지. 분자의 입자의 운동 속도가 활발해져서, 즉 에너지의 전달 속도도 이 분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 맞냐 안 맞냐? 자, 그러니까 이 구간은 설명이 가능해. 왜? 물의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지? 너희들 배웠을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물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진다고 배웠냐 안 배웠냐? 그러니까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면 그 입자의 운동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니까 음파의 전달 속도도 느려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서 딱 지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 뭐로 설명해야 돼? 여기서 사실 한 수심 400m만 지나면 이미 온도는 몇 도야? 이미 한 4도 정도로 가장 낮아. 그지? 물의 온도는 이제 항상 4도 정도가 제일 낮은 온도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여기서부터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소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거? 이때부터는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를? 승훈아, 지우학 씨한테 배웠는데. 한 가지만 되물어 볼게. 물은 너희들 이제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건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압력에 의해서 밀도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동호야, 바뀌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액체의 밀도가 바뀔 수 있냐? 조금 바뀌지 않아요? 조금?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아? 현서는 바뀔 것 같냐 안 바뀔 것 같냐? 바뀔 것 같아? 그러면 바뀐다는 얘기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하는데 압력이 커지면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네, 너희들 말로는. 예. 불가능한. 아, 액체 정도 상태가 되려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 다닥다닥. 너희들 말대로 압축을 해가지고 부피가 줄어들려면은 핵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이쯤 되면 실제로. 근데 그런 상태가 돼? 안 돼. 안 되지.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기압이 필요해요. 엄청난 온도가. 예. 그래야 겨우 수소 정도도 핵융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물이 어떻게 그런 결합을 할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몇백 기압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압축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도 돼요. 물 같은 경우는 압축이 안 됩니다. 주사기에다 물 담아놓고 한번 압축시켜봐.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택도 없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줄 알아? 어마어마한 수압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온몸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놔서 그래요. 실제 아기 같은 것들 있잖아. 심해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무트로 꺼내잖아요. 그러면 다 흐물어져 버려 몸이. 왜 흐물어지는 줄 알아? 그 압력 때문에 탱탱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물이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수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야. 프로피셔트. 일반적인 우리 몸 같은 경우는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 심해 물고기 같은 경우는 70%가 물 안 돼. 폐도 거의 없어. 걔네들. 공기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다 아작이 나버리기 때문에 물로 꽉 채워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은 압력에 의해서 지금 부피 변화가 일어나서 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속도 차이 이렇게 발생할 수 없어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일까? 그러니까 밀도가 차이가 나긴 해. 근데 방금 얘기처럼 부피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밀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농도지, 농도. 농도 차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해수 대순환의 주 원인 아니냐 이게? 그래 안 그래? 배웠어 안 배웠어 지구학 시간에? 너희들 그 수원 약층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은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배웠어? 안 일어난다고 배웠어? 아니요. 안 일어나잖아,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해수는 매우 골고루 잘 섞이고 있다고 배웠을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농도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 건 그런 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걸로 이거 문제 풀 수 있을까? 여기서 차관점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좀 약간 그걸 좀 해야 돼. 파동을 갖다가 굴절이라든지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빛으로 그 현상을 배우다 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빛으로 배우다 보니까 항상 뭐 미란 곳으로 꺾인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파동을 해석을 할 때 항상 이제 좀 고지식한 배운 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이 뭘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지점이 가장 느린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요걸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가 뭐에 해당돼? 매질의 경계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매질의 경계면.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영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소리의 속도가 여기가 제일 느린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리의 속도가 빠른 지점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도 빠른 지점이지 않겠는가?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 착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바로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너희들이 전반사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날까 모르겠는데, 전반사가 어떻게 되냐면 전반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빛이 입사할 때 일어난다 라고 배웁니다.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이제 물이고 위에가 공기라고 한다면 물속에 광원이 있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곳에서 빛이 출발해서 공기 중으로 입사할 때를 밀한 곳에서 소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이걸 전반사로 생각하기 힘든 거지.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빛으로 따지면 빛은 이 속도가 물에서 느리냐 빠르냐? 느려. 즉 여기가 느린 곳이고 공기가 속도가 빠른 곳이거든. 그러니까 전반사를 배울 때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빛이 입사할 때 생긴다라가 아니라 파동이 느려지는 지점에서부터 그 느린 곳에서 어느 쪽으로? 빠른 곳으로 입사할 때 생성된다 라는 식으로 이직을 해버리면 안 헷갈리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기점, 여기를 갖다가 매질의 경계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입사각이 되고 얘가 어느 쪽으로 꺾여.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면 이게 뭐가 돼? 굴절각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때 입사각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면 굴절각의 크기도 점점점 커지면서, 그래 안 그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지? 그때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한다. 그때 그 입사각을 우리 뭐라 그랬냐면 임계각이라고 그러면서 IC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굴절각의 크기를 9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입사각의 크기가 IC보다 커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그래? 빛이 매질내로 다시 반사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럼 이거 딱 그 조건 아니냐 이거. 자, 파동이 느려지는 쪽에서 빨라지는 쪽으로 음파를 입사하는 겁니다.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전반사가, 그럼 전반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인 반사하고 전반사는 명칭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앞에 이 전자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빛을 반사한다 이런 뜻이거든. 기본적인 이 물리적인 반사 같은 경우는 반사면에서 빛의 일반적인 빛의 파동의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손실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면 반사되어서 나올 때의 빛은 90이 정도 돼요. 90. 아무리 반딱반딱하고 반사율이 좋다 하더라도 92, 3%야. 알겠지?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빛을 경로를 바꾸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부분이 빛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재방출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반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예. 어? 흡수했다가 재방체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흡수했다가 그 입자들이 전이 현상에 의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재방출을 할 때 그때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보다 작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전반사는 아니잖아. 뭘 이용한 거야? 그냥 꺾이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거든. 꺾이는 현상. 그치? 그냥 굴절하는 현상을 이용한 거라고. 에너지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같은 소리라도 먼 곳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물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을 진동시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사에 의한 이런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반사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전반사가 훨씬 더 에너지 손실이 덜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어?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인데 여기서 반사 되면서 멀리까지 음파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거 선생님 의견이에요. 실제 정답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답지에 보면은 고래가 두 개의 음파를 쏜대요. 하나는 고주파, 하나는 저주파. 고주파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초음파는 2만 헤르츠 이상. 근데 이제 저주파는 20헤르츠 이하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각자 용도가 다르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논문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이제 접한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냥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전반사 내용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선생님 생각이 알겠지.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고주파는 일반적으로 물체를 식별할 때 쓴대. 식별할 때. 그러니까 뭐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낼 때 고주파를 쓰고요. 의사소통을 할 때 저주파를 쓴답니다. 근데 이 저주파는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적으면 파장이 길어.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긴 파장이면 소리의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른 파장에 비해서 파장이 짧은 거에 비해서 소리의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저주파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긴 파장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먼 곳까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답지에는. 근데 그걸로 설명이 되냐 이게? 그 저주파랑 이 그래프랑 뭔 상관이냐? 나는 그게 의문이었거든. 해답지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준 게 이 전반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닌가 싶어. 맞냐 안 맞냐? 그럴 것 같지 않아? 너희들 제 생각에도?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빠른 지점이고 여기도 빠른 지점이면 가운데가 이제 느린 지점이니까 매질을 총 3개 매질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러면 느린 지점에서 빠른 지점으로 음파를 입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계각 이상으로 갖다가 소리를 이렇게 쏴주면은 전반사 해가지고 먼 곳까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음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전반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식도로 좀 그려보면 낮이야 낮. 낮은 실제로 지표면이 가열되죠.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 공기, 아래쪽의 공기가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위쪽 공기는 좀 차가워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자, 음파는 방금처럼 따뜻한 공기가 더 빠르다 그랬어. 그지? 따뜻한 공기에서 빠르고 차가운 공기에서 좀 느리다 그랬으니까 만약 음파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차가운 곳과 이제 따뜻한 곳의 경계면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굴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냐 안 그러냐? 예.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일로 쭉 가야 되지만 음파가 그지? 이게
입사각이면 어느 쪽으로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니까 위로 이렇게 꺾여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지. 위로 꺾여서.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공기가 이게 소리가 이제 위로 꺾여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낮에는 새가 듣는다는 얘기고. 그래 안 그래? 밤에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는 상대적으로 위에 공기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위에 공기는 온도 변화가 없지만 너희들 요즘 일교차 엄청 커가지고 밤 되면 엄청 춥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거의 막 0도 가까이, 5도 정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요즘 밤에 추워요. 그래서 지표면의 공기가 오히려 상층부 공기보다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위에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져 버린다는 얘기고, 위에가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위에 온도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낮과 밤에. 알겠지? 근데 반대로 아래쪽 공기가 위쪽보다 더 차가워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꺾여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밤엔 이제 이런 현상으로 굴절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레이더 같은 것도 되고, 저거나 레이더 알죠? 레이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 어군 탐지기 같은 거, 어군 탐지기 들어봤나 모르겠다. 해군 가면 다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파괴 검사 알죠?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아냐? 잘 모르겠는데. 그 깨트리지 않고 검사한다. 검사.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라 그러는데, 너희들 그 공항에서 너희들 그 물건들 있잖아, 가방 같은 거 다 이 검사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열어보지 않아도 너희들 짐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 실제로 비파괴 검사. 이게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2번. 자, 72번은 예전에 한번 풀어봤을 건데, 거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제 한쪽을 축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놓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놓으면 그때 상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기느냐 이런 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360을 뭐로 나오냐면 여기 있는 요 각도, 이게 예를 들면 60도라고 가정을 하면 60도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6이 나오는데 이 값에서 빼기 1을 하면 이게 상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상의 개수다. 왜냐면 이제 얘는 상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상이 아니니까 그냥 본물체의 숫자를 뺀다는 개념에서 1을 빼면 이제 상의 개수 나온다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를 이렇게 60도의 각도로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 바퀴 360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본 사람? 거울 요거 이렇게 두 개 놓고 이렇게 하면 요 가운데서 이렇게 본 적 있나? 그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상이 보인다고 실제로. 네? 네. 해봤어 안 해봤어? 또 벙어리가 됐다 이러네. 안 해봤어. 안 해봤냐? 아, 참. 집에 거울이 없냐? 어? 안 해보나 이런 거? 나 어렸을 때 엄청 해봤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는 실험들 다 해봤어요. 개구리 같은 것도 이제 집에서 다 잡아가지고 막 해부도 해보고. 안 해본 해부가 없습니다 선생님. 상어, 뱀, 기니피그, 토끼, 그 다음에 뭐 다 해봤어. 웬만한 거. 기니피그. 개구리 기니피그. 뱀도 해보고요. 닭도 해보고요. 이렇게 돼지도, 새끼 돼지도 해봤어요. 새끼 돼지요? 그럼요. 새끼. 칼로 이걸 쓰는. 네, 다 잘라가지고 심장 막 뛰고 있는 거 보고요. 오. 다시 봉합하고 버리고. 닭이 심장을 진짜 안 먹어요? 왜 먹냐? 해부험인데. 버리나 깜짝.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새끼 돼지한테 던지고. 의사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것들도 좀 많이 해보고 되게 그랬어요. 비비가 강하시다. 나도 해보기 전에 몰랐는데 비가 강한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아니 호기심 없나? 너희들 과학적 호기심 같은 거 없냐? 새끼 돼지는 뭐 무슨 좀 이런 동호야 자냐 또? 아니 듣고 거. 있는데 정말 졸진 잘 않아. 그래. 아니 이러고 있었는데. 왜?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얘네 안 좋은데도 하루에 진짜 7번씩 동호회 사지마 맨날 그래요. 알아 괜히 억울하게 하는 거야. 아니 쌤 보세요. 이제 얘만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자요. 보고 있어. 자주 자고 있긴 해. 근데 너도 조심해 이 새끼야. 그런 말 안 나오게. 지돈이 반성을 안 해줘 새끼는. 자, 근데 이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작도를 좀 해보면요. 평면 거울에서의 작도는 특별하게 없지만 평면 거울에서의 성질 두 가지가 있지, 그지? 그 첫 번째는 좌우 반전, 예. 두 번째는 물체에서부터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부터 산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이 거울을 기점으로 얘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지점에 이렇게 물체가 보이게 된다고.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이 원리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물체, 이건 이제 상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거울 상에 의하면 얘가 또 다른 물체에 해당돼. 네.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가서 이 거리와 같은 거리에 물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이 이런 식으로 다섯 개가 생기는 게 지금 이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조금 변형된 게 지금 이 문제지, 그지? 같은 논리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번에 물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거울을 기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와 같은 거리인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어? 그리고 이 물체가 또 이번에 상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에 얘가 물체가 돼서 이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상으로 만들어져 붙어서 만들어져. 그렇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이 또 이 거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어디에? 여기.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역시 이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가 또 여기 있는 이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모습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지 않아요. 이거 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상을 작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3번은 이제 전형적인 스넬의 법칙 문제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스넬의 법칙인데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물결파라서 그래요. 우리가 스넬의 법칙은 뭘로 배워? 빛으로 배운다고, 빛으로. 그래 안 그래? 빛으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수면파로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근데 물결파가 나오면 우리가 빛하고는 다르게 고려해줘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결파 오늘 정확하게 다 알고 갑시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저 선생님 그리는 요거. 물결. 에이씨. 이게 뭐야, 지금? 일자로 그리는 거. 이런 건 뭐라 그래, 석훈아? 파면.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이런 걸 파면이라 그래요, 파면. 그지? 파면이 뭔데? 현서가 얘기해봐. 파동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야,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통령 윤석열을 아, 윤석열 파면 됐대 오늘. 오늘 8대0 학교에서 보였어요. 도트넘 자, 하나 이거 지금 올해 도트넘이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폭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보면은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걸, 그지? 이 길이, 이 길이. 그래 안 그래? 어? 그 중에서도 이제 마루에서부터 파동의 중심까지 거리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폭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진폭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지점의 높이, 그 지점들의 모임, 이런 걸 파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결판의 파면은 어디다가 정하냐면 이런 마루 지점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면을 정한다고. 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규민아, 이게 뭐가 돼, 이게? 그게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거 파장. 파장. 이 파장입니다. 그래서 물결파를 보면 이 파장의 길이만 봐도 어디가 빠르고 느린지를 알 수가 있어. 어디가 파장이 더 기냐? A, B 중에서 A가 더 길지, 그지? 그럼 소리의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다고 보는데 B. A가 더 빠르다. 안돼. 자, 파동의 속도 V는 F 람다로 구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같은 파동일 거예요. 같은 파동인데 지금 꺾인 거란 말이야. 알겠냐? 근데
꺾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진동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지? 단순히 굴절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바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은 진동수가 바뀌면은 파동의 종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진동수가 바뀌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야, 굴절하는 과정에서. 에이? 알겠냐고? 예. 그럼 뭐가 바뀐 거야? 파장이 바뀌어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굴절한 거죠. 네.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어디가 더 빠르다고 봐야 돼? 파장이 긴 쪽이 더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빠른 거야? A, B A요. 중에서 A가 더 빠른 지점이라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착안해야 돼. 딱 바짝만 봐도 A가 빠른 데고 B가 느린 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속도 차이가 왜 나는 거야? 갑자기 물결파에서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니? 물결파에서, 야 동호 그만 자고,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 물결파에서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야 너희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 빨리 들어보라고. 빨리 얘기도 좀 하고. 수업에 참여 안 해? 혼 좀 날래? 진우야 이거 보고 있을 건데 죽여버린다, 너도 대답 안 하면. 나 지금 암 걸릴 것 같아, 너희들 수업할 때. 중계 애들은 되게 똑똑하거든. 소수 정예야 애들이. 근데 말을 안 해. 지금 저기 지금 GRS 다 나왔잖아요. 너희들 성적 지금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 퍼센테이지 다 나와 있어. 몇 퍼센트인가 너희들 상위. 과목별로 다 나와 있다고 지금. 응? 근데 여기 중계가 되게 높아요. 저기 막 동호 같은 애들, 아니 저기 이성건이죠. 저 새끼 그 같은 경우는 상위 1.6%가 그래. 물리 한 점. 물리 한 점. 상위 1.6%.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최상급이 아니야? 그제? 그뿐만 아니라 10% 안에 있는 애들이 저기 몇 명 있어.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안 걸릴 것 같아, 수업할 때. 짜증났어. 얘기 좀 해줘. 네. 알았어? 예. 쳐 자고 있어서 뭐 얘기 못하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눈을 뜨끔 뜨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는 말이야. 그게 답답한 거라고. 말 좀 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딱 그러고. 건우 저 새끼는 이 얘기 하는 중에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그죠. 벽이랑 친해지지 마. 벽에서 몸 기대지 마. 졸리잖아. 너 말 안 들래 진짜?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 진짜. 시키 놈이 리액션 흥분이 도축당하는 줄 알았어. 돼지 멱다는 소리 하고 있어. 네. 다시 가자. 자, 물결파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깊이가 달라질 때 그래. 깊이가 달라질 때. 깊이가 달라질 때. 자, 깊은 곳, 여기가 이제 H1 깊은 곳이고, 여기는 깊이가 낮은 곳입니다. H2A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이런 높이 차이가 발생, 깊이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매질의 양이 달라진다고. 그냥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볍습니다. 같은 파동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좀 덜 떨어. 여기는 좀 더 많이. 많이 떨 수 있는 조건이야. 근데 파동이 단순히 깊이가 달라졌다고 해서 진동수가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가다가 갑자기 진동수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 파장이 그래도 이제 여기는 좀 덜 떨고 여기는 많이 떠는 거니까 파장 차이가 생겨버려요. 파장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좀 무거워서 좀 덜 떠는 조건이고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 조건인데 진동수가 공교롭게도 같으니까 뭐가 차이가 생겨버리냐면 파장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여기는 파장이 길어지고요. 여기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속도 차이가 발생해버려요. 이해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깊이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속도 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속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배웠어 너희들?
파동의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니까 물결파도 항상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꺾였는지 지금 여긴 이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쪽으로 꺾였대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꺾인지 분간이 되냐 안 되냐? 안 돼. 잘 안 되지, 그지? 대신 이거는 돼. 아 파장이 짧아졌구나. 어디가 느리냐면 아 B 쪽이 좀 더 느리겠구나. 뭐 이런 예측은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자꾸 안 하더라고. 물결파를 보면 1차적으로 파장의 길이를 봤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이거와 수직한 가상의 법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 알겠지? 뭐와 수직한 거냐면 파면과 수직한 가상의 법선을 그어보는 거야. 알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물결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파동의 경계지, 그지? 경계에서 뭘 그려보냐면 이 만난 이 지점에서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그으라고. 이것만 딱 그려줘도 금방 기하학적으로 풀거든. 이런 것들을 자꾸 안 그리니까 기하학적으로 못 푸는 거야. 눈대중으로 자꾸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하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가상인 수직인 법선 같은 게. 어? 그러면 이 각도가 뭐가 돼?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뭐가 되냐? 60도. 입사각이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요거하고 또 수직인 가상의 법선을 또 그어봐. 이렇게 여기 이 지점에서 어디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하고 수직하게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지점에서 이거 그대로 어디다가 옮겨? 여기다 옮겨봐. 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딱 보인다고 어느 쪽으로 꺾였는지. 어느 쪽으로 꺾였어? 지금 얘 쪽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놈인데 어느 쪽으로? 이쪽. 이쪽이 아래쪽으로 이제 꺾인 거 아니냐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각도가 뭐야? 이 각도가. 이 각도가 굴절각이 된다고. 이 각도가. 그러면 자 지금 책에는 이게 60도로 나와 있어. 그럼 입사각이 몇 도란 얘기야 지금? 60도야 30도야? 60도지, 그지? 기하학적으로 그렇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0도가 어디 나오냐면 이게 30도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각도 어때? 같아야지. 지금 이거 수직인 법선으로 지금 그은 거니까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수직인 법선으로 그은 거니까. 그래서 굴절각이 30도. 물론 이 방법은 선생님은 안 하죠. 왜? 보면 아니까. 많이 해봤잖아. 선생님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 입사 60도, 구조가 30도겠네 이렇게 하고 푼 거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뭘 성립을 해? 사인 R분의 사인 I 스넬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굴절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분의 입사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가 뭐와 같아? 람다 2분의 람다 1.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람다 B지. 여기는 람다 A고. 이거는 VB분의 VA와 같다. 이게 뭐야? 이 공식이 뭐야 이거? 스넬이야 이게? 여기까지는 스넬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하이언스의 원리입니다. 이거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 뭐가 붙으면 NA분의 NB. 이거는 NAB와 같다. 이렇게 붙으면 이게 스넬. 굴절률 전까지를 하이언스의 원리. 요거가 붙으면은 스넬.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굴절률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지? 어디까지 보면 돼? 이제 뭐 구하는 거야? 물결파의 속력이 뭐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 나와 있으니까 이걸 속도의 비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 요거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거 루트 3 나와요. 루트 3 나오니까 VA는 루트 3 VB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깊이, 물의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물의 깊이가 지금 루트 3이나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속도의 차가.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근이니까 물의 깊이는 3대 1이 되는 거지. 3대 1. 그치? 그래서 6cm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A가. 그러면 B는 3대 1이니까 2cm라고 봐야 됩니다. 2cm.
됐지 그지? 이해되냐 이거? 야? 이거 이제 물의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순환의 통해서 금방 유추가 가능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사고력을 발휘해야 돼. 아 이게 이제 속도에 비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제곱근에 비면은 루트 3이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를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해됐으면 74번이 이해가 됩니다. 74번. 74번은 아까 규민이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던데 당연히 모르지 안 배웠으면. 근데 이제 방금 이 73번을 이해했으면 74번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된다고. 자 오늘 처음인 사람들은 잘 들어. 자 지금 물결파가 어떻게 오고 있어? 일자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지 그지?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지금 도막이 있단 말이야. 유리도막이. 그 유리도막을 바닥에다 깔아놨다는 얘기는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라고 보면 돼? 일반적으로 깊이가 이렇게 물의 깊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유리도막을 밑에 깔면 높이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유리도막을 이렇게 깔면 여기가 깊이가 얕은 지점이다. 깊이가 얕은 지점이 아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석훈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 속도가 줄어든다 그랬지 그지? 느려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빠른 지점이고 여기가 느린 지점이고 이런 거 헷갈리면 좀 이렇게 적어놔. 알겠지? 제발 표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놓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 물결파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리니 물결파를 아까처럼 자 수직인 가상의 선분을 이렇게 그어보라. 안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걸 그려야 된다고 반드시. 초보들은 그려 제발. 이렇게 거기 간단 말이야. 나도 아직도 요즘 나도 선생님 물결파다 나도 이렇게 풀어. 어? 나도 왜? 그러면 이때 이게 뭐가 돼 동호야? 경계지 그지? 개가 아니라 경계. 그럼 경계면과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그으란 말이야. 이걸 두 번째로 해야 돼. 이거 자꾸 까먹는다고. 이걸 해줘야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다고. 경계면과 수직인 가상인 법선 까먹지 말라고. 그러면 석훈아 이게 뭐가 돼 이게? 입사가. 그렇지. 근데 이제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니까 원래는 얘가 어떻게 꺾여야 돼?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지, 그지? 근데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니까 위로 꺾여, 아래로 꺾여? 위로 꺾일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유리도막이 위에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느려지는 매질이 많은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예요. 에? 그럼 얘가 요렇게 꺾인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요놈과 수직인 이 선분 파면을 그려주면 돼.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잖아.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요렇게 간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것과 수직인 걸 그려주라고. 요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직인 걸 그리면 되잖아 이거하고. 어? 이렇게. 자, 그림을 좀 정성스럽게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이거하고 이제 수직인 걸 이게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물결파가 어떤 식으로 꺾여서 가는지 그 파면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면. 어렵냐 이게? 어렵진 않잖아.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고. 몇 번이 가장 가까워? 이런 모습과 3번이지 3번. 2번, 4번, 5번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근데 이게 해답지에 1번이라 나와 있어. 1번 진짜 아니지 않냐? 잘못 나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1번이 살짝 꺾인 건가? 모르겠어. 그래서 자로 이렇게 해봤는데 꺾인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판이 더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속도가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차가 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럼 굴절율이 더 커지는 거죠. 더 많이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이만큼 꺾인 걸로 됐지만 이만큼 더 꺾이게 그끔 작도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좀 더 꺾이게끔, 그지? 더 많이 꺾이게끔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게 2번의 답인 거고요. 3번은 이번에 유리도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옆에 모습이 이게 점점 두꺼워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응? 유리도막이 원래는 네모처럼 이렇게 안 생기고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응. 일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경로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건데, 이것도 해답지가 좀 이상하게 나왔던데, 아예 답이 안 나왔던가 아무튼 그러던데 못 푼 것 같던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갈 겁니다. 이쪽으로 꺾여서 가긴 하는데 그 꺾이는 정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수직인 것들을 그려보면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간격이 넓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화면을 그려주면은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3번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5번은 자, 파장이 누가 더 기냐 그런데 뭐 별것도 없어. 당연히, 그지? 속도가 빠른 쪽이 파장이 긴 거야.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75번 같은 경우는 답만 바로 적을게.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75번은 너무 쉬웠는데 대전에서 이런 걸 냈네. 람다 B가 람다 A보단 당연히 크고 VB가 역시 VA보단 더 크지만 진동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은 75번의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76번. 76번의 답은 6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그래. 해답지가 이번에도 60으로 나와 있던데 선생님 견해로는 60이 아니라 30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래서 76번은 좀 참고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76번의 답은 30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근데 이제 따로 적어놔. 60일 수도 있다. 60일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자, 빛이 지금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그 어떠한 빛도 안 가야 되는 조건이야.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빛이 도달 안 됐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세 군데로 오른 빛이 이쪽으로 하나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요거를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인 조건이 처음에 나오거든. 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야. 이 조건을 왜 줬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30도 정도 기울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30,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니까 가상이 수직인 법선을 이렇게 반사면에서 그어보면 이번에도 역시 이 수직인 법선을 자꾸 안 긋고 풀던데 제발 부탁이니까 반사면과 굴절면에서 수직인 법선을 좀 긋고 시작을 하자. 기하학적으로 좀 뭔가를 보려면. 에? 예.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되고, 그지? 그러면 요거 똑같이 60도가 되면서 여기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수평면으로 갑니다. 맞냐 안 맞냐? 예. 맞지? 수평면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조건이야. 처음이. 그러면 이 두 번째 거울은 몇 도가 회전돼야 될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그죠? 최소한 얼마만큼 돌려야 되느냐가 조건이야. 그러면 최소 조건이 뭐냐면 빛을 어떻게 보내는 게 최소 조건이야? 여기에 도달되지 않는 빛이니까 전부 다 어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최소 조건이야. 수직으로 올라갈 때가 최소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거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빛을 모두 반사시켜야 돼요. 최소한.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고 있는 요놈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도 회전시켜줘야 되냐면 수직으로 올리려면 45도 정도로 이렇게 휘어야 됩니다. 45도로. 그러면은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때 입사각이 45도가 되고 반사각이
45도가 되면서 얘는 갖다가 수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얘 역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60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지금 60도로 이렇게 들어온 빛이다 보니까 45도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이때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15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빛도 15도로 튀어나가게 되니까 그때 이 남는 각도가 30도거든. 그러면 요거하고 서로 안 부딪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45도로 반시계로 이렇게 돌리면 반시계로 45 둘 다 이쪽으로 빛을 안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여기 이게 잘못된 거야. 여기 RGB라고 써있네. 이게 뭔 뜻이야? 얘가 여기서 나오는 빛이 빨간색인 거야 이게. 그지? 그래 안 그래? 빨간색을 반사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아니야? 빨로 편지니까.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에 또 이게 그린이네 이게. 빨간색은 그린에 다 어떻게 돼버려? 흡수돼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반사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45도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여기에 부딪히게 말해도 흡수돼 버리니까 요것만 고려해주면 된다는 얘기. 요것만. 어? 15도. 그렇지.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입사각이 15도, 반사각이 15도가 되니까 요 15도만 이렇게 15도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건 조건이 딱 되거든. 그래서 반시계로 15도를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선생님 견해. 이건 해답지 견해. 근데 요걸 왜 돌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했던 것 같은데. 했냐? 선생님 했었어요. 아 그래? 누구랑? 미경쌤이랑 했었어요. 미경수형 몇이래? 그때 30도였는데. 3도였어? 기억이 잘. 그러면은 해답지가 잘못됐나 보네. 그지? 그래 안 그래? 해답지에 60도 나와 있어. 그리고 얘도 역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30도가 나머지 30도가 15도로 이렇게 각각 나눠주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몇 도만 기울이면 돼? 앞에처럼 15도만 기울어지게 되면, 그지? 이 법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쓰면서 얘가 입사각이 되고 얘가 반사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최소한. 그럼 얘도 역시 반시계로 15도니까 정답은 이렇게 하면은 30, 이렇게 하면 60. 너에게 편한 대로 받아들여라. 왜냐면 이게 해답지가 없어요. 영재학교는 해답지 제공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실제 기출은.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의견은 30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나 나도 그렇고 3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답지에는 60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몇 시까지냐 수업이? 30분 가면 오버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